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서 이런 식으로 어, 오브젝티브 함수를 로스라고 여기서 민스퀘어 에러로 정의하고 그거에 대한 미분을 우리가 직접 함수로 코드로 작성하고 그 그레디언트를 빼줌으로써 W와 B를 업데이트 했었고요. 이거를 이제 파이토치에 있는 백워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로스를 어, 백워드 함수에서 관련된 모든 변수, 특히 여기서는 W와 B를 미분하고 로스에 대한 미분 값을 업데이트해주는 옵티마이저에서 스텝이라는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오늘은 음, 그 뒤에 있는 그 지난 시간에 봤던 이 ANN 함수를 어, 그 디시전 바운다리로 정하는 거를 이제 학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음, 이제 ANN 모델을 우리가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앞에서도 저희가 모델을 여기서는 만들진 않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모델을 이런 식으로 W랑 데이터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하는 굉장히 심플한 모델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여기까지 이 부분이 모델이고 이 모델에서 나온 아웃풋이 Y 트레인이고 이거랑 Y 프레딕션이랑 빼서 그 차이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실제로 어, 이것들을 다 W를 우리가 초기화하고 그 초기화한 W랑 곱해가지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W 곱한 다음에 바이스 더한 거 해주고 그다음에 넌리니어 함수 씌워주고 다시 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식으로 우리가 다 하나씩 하나씩 짜야 되지만 그거를 이제 자동화해주고 함수를 모듈로 제공하고 미분을 제공해주는 게 이제 NN 파이토치에서 제공한다고 했었고 거기에 NN 모듈이라는 거 활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달라진 거는 우리가 여기서 정의했던 Y 프레딕션이라는 이 예측 값을 여기서는 이런 모델이라는 클래스로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A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렇게 input x1, x2가 들어오면 여기에다가 웨이트를 곱해서 Z1, Z2를 만들고 거기에 비선형 함수를 액티베이션 함수라고 하는 걸 씌운 다음에 마지막에 아웃풋 두 개를 만들어내는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Y1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빨간색에 해당하는 첫 번째 클래스, 얘는 두 번째 클래스에 해당하는 스코어 값이라고 이걸 얘를 0이라고 할까요? 아니, 이걸 첫 번째 클래스, 그다음에 얘가 두 번째 클래스에 해당하는 스코어 값을 만드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뉴럴 네트워크였죠. 이제 그때 모델을 나중에 우리가 계속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이렇게 x1 더하기 w1, x1 곱하기 w1, x2 곱하기 w2 더하기 바이어스 해줘서 이거를 z1으로 만들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z1과 z2가 있으니까 얘를 11, 12라고 하고 x1에 대해서 w21 곱하고 w22 곱해서 여기다가 바이어스에다 번호를 붙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었죠. 그리고 이걸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면 Z1, Z2가 이런 식으로 W11, W12, W21, W22의 그냥 선형 매트릭스 곱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더하기 바이어스, E1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비선형 함수 씌우고 한번 이걸 더해주면은 여기 Y1, Y2가 나오는 이런 모양의 웨이트와 바이어스가 곱해지고 더해지는 형태를 여기서 파이토치의 NN 모듈에 있는 NN 시퀀셜이라는 걸 통해서 이 전체를 그냥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모델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모델을 만든다는 거 여기 연산을 해서 마지막에 이거 한 번 더해서
얘를 y1, y2로 또 더블 곱하고 바이스 더해서 y1, y2 만드는 거죠. 거기 시그모이드 함수 마지막에 한 번 더 쉬운 게 여기 모델의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거는 모델을 클래스로 정의한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떤 그 메소드나 아니면 요 모듈에 대문자로 시작하면 클래스고 소문자로 시작하면은 펑션이라고 했잖아요. 네? 죄송해요. 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 옵티마이저라는 게 팔토치에 있어서 옵팀이라는 거를 임포트해서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예전에 우리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이름의 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듯이 여기서는 조금 이름이 다른 옵티마이저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를 쓰고 거기에 이제 옵티마이즈 되는 대상은 모델에 있는 파라미터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또 nn 모듈의 로스 함수도 제공이 된다고 했었고 여기서도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nn 모듈에서 제공하는 네,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X 데이터랑 Y 데이터, X 데이터는 이제 X1, X2로 주어진 그냥 여러 개의 값들이고, 근데 Y는 얘가 X고, Y는 여기에 이제 얘가 클래스 0인지 1인지 이런 식으로 만약 클래스가 0이면은 1, 0 아니면은 뭐 클래스가 1이면 0, 1 이런 식으로 얘는 클래스 첫 번째, 얘는 클래스 두 번째. 그래서 요렇게 같이 페어가 요거 두 개가 같이 페어로 돼 있는 이렇게 쭉 데이터가 있고 이 좌표마다 빨간색은 이 위에 거고 빨간색은 이 위에 거고 그다음에 파란색은 이 밑에 걸로 맞춰요. 얘가 빨간색 어, 얘가 빨간색이고 그다음에 파란색은 클래스 이름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얘네들을 의미한다. 지금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뒤에서 원핫 인코딩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이 클래스의 개수만큼 그 리스트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원소들이 위치마다 그 클래스의 이름을 지정하는 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여기 Y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 제가 슬라이드를 여기서부터 17, 18, 19, 20, 21, 22까지 6장을 붙였는데 이제 뒤에서 한번 다시 파이터치의 요 모듈들에 대해 설명할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왔는데 너무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하면은 이제 파이터치 제가 지난번에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다큐멘트를 보는 게 가장 좋다고 했잖아요. 그냥 파이터치 검색하셔서 지난번에 인터넷에서 파이터치 검색해서 여기 들어가면 여기 박스에 파이터치 공식 문서가 있어요. 여기서 토치.n은 요거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화면 있으니까 이걸 보면은 이 토치.nn이 이제 그런 모듈들을 가지고 있는 약간 가장 핵심적인 어, 그런 블락이고 이게 이제 여기 안에 nn 모듈 밑에 컨테이너도 있고 뭐 컨볼루션 레이어도 있고 풀링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풀링은 아직 안 배웠지만 배웠던 게 그 뒤에 내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로스 펑션도 있고 어, 죄송 여기 있네요. 네. 액티베이션 펑션이 여기 이름이 넌리니어 액티베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 함수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풀링이랑 그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도 있고 나중에 뭐 CNN이라는 걸 배울 때 컨볼루션 할 텐데 뭐 RNN이라는 걸 할 때 여기 리커런트 레이어 있는 걸 쓰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트랜스포머 레이어 할 때는 트랜스포머 우리 배울 때는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당장 보고 있는 그 레이어는 여기 이 리니어 레이어 이 리니어 레이어가 웨이트 곱하고 바이스 더하는 그냥 입력이 여러 개 들어오면 거기다가 배수를 곱한 다음에 쫙 더하는 거. 그러니까 이 리니어 레이어죠.
나중에 뭐 드랍아웃도 배우고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지금 여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 컨테이너가 있는데 컨테이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모듈 시퀀셜, 모듈 리스트, 모듈 딕셔너리, 파라미터 리스트, 파라미터 딕셔너리에서 모듈을 이제 의미하는 이 컨테이너가 어떤 음, 그 모델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델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요건데 이게 앞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했던 이게 우리의 모델이거든요. 그 리니어 리그레션 그냥 단순한 선형에게서는 이게 모델인데 이거보다 이제 웨이트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뭐 그 시그모이드 함수도 씌우고 또 웨이트 곱하고 또 바이스하고 이런 게 여러 번 반복되고 이게 이렇게 두 개의 변수만으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컨테이너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컨테이너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모델이 nn.sequential이라는 이제 요 클래스로 정의가 되는데 이 클래스 안에 방금 얘기했던 이런 연산들의 그 클래스를 다시 한번 리스트처럼 이렇게 담아가지고 얘네들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담으면 이게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시퀀셜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nn.sequential은 방금 얘기했던 그 모델을 만드는 거고 이 모델은 어, 마지막에 프레딕션 값을 내뱉어주는 그 녀석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nn.sequential이라고 하는 굉장히 뭔가 추상적이고 굉장히 압축적으로 표현된 형태고, 근데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진 건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컨테이너로서의 시퀀셜 말고도 아까 얘기했던 여기 밑에 모듈 리스트라든지 뭐 모듈 딕셔너리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보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이 nn. 모듈이라는 걸 이거를 그냥 바로 상속받아서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이름은 그냥 우리가 맘대로 정하면 되는 이름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생성자와 그다음에 메소드가 이니셜라이제이션 함수랑 그다음에 포워드 함수로 이 두 개의 함수 또는 메소드로 정의된 클래스를 가지고서 이 클래스에서 이 원래 이 시퀀셜에서 얘기하는 그 모델을 그대로 구현을 하고 이게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클래스로 정의하는 방법을 보통 많이 쓴다. 근데 굉장히 단순하게 이제 심플하게 표현할 때는 이 위에 있는 방법을 주로 쓰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그냥 위에 있는 이 방법만 일단 쓰도록 할게요. 다음에 밑에 있는 방법 사용할 거고, 어,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이렇게 nn.sequential하고 시퀀셜하고 안에 이거 지금 뭐 세 개 레이어, 두 개 레이어를 넣고 나서 이 모델을 그냥 프린트를 해보면 이게 지금 콜앱에서 프린트한 건데 그러면 실제로 이 시퀀셜에서 만들어진 이런 모델이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번호가 이렇게 붙어요. 얘네들은 이제 레이어의 그 넘버죠. 여기 이런 식으로 리스트로 접근할 수가 있어서 이 리스트로 접근하면 0번째부터 3번째까지 시퀀셜 모델에 대해서 이 각각의 레이어를 접근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델은 이제 뭐 이런 네임드 파라미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어, 그 안에 우리가 앞에서 파라미터스라는 걸 통해서 그 모든 학습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리턴했듯이 여기서도 이제 이름이랑 같이 리턴하는 방식으로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안에 파라미터들 불러올 수 있다 이런 거고 음, 이제 이 모델이라는 걸 많이 보려면 이제 이 모듈을 보시면 네, 여기 밑에 옆에 오른쪽에 보면 이 다큐멘테이션에 보면 여기 NN이라는 요 모듈 밑에 쭉 이런 게 있다는 거 볼 수 있고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이 컨테이너에 모듈이라는 걸 들어가면 이 모듈 밑에는 여러 가지 지금 요거는 다 메소드겠죠? 가로 열고 해서 함수인데 이 함수들이 다 접근 가능한 거고 아까 얘기했던 뭐 네임드 파라미터, 네임드 칠드런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사용 가능한 그런 펑션들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여기 얘기했던 이 시퀀셜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NN 모듈 클래스를 만드는 어떤 클래스고 결국 이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NN 모듈이라는 클래스의
속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NN 모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NN 모듈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레이어도 앞에서 얘기했던 이 여기 소치점 N에 있는 여러 가지 여기 레이어라고 써 있는 것들, 이 컨볼션 레이어, 뭐 아니면 액티베이션, 노멀라이션 레이어들을 순차적으로 담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그 안에 순차적이지 않게 담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한번 볼 건데 이 리니어 레이어는 방금 얘기했듯이 그냥 W 곱하고 바이어스 더하는 거예요. 근데 W랑 바이어스를 곱할 때 그 사이즈가 맞아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금 클래스를 정의할 때 여기에 이렇게 인자가 있죠. 처음에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렇게 아규멘트를 받아서 이 아규멘트에 있는 값들을 생성자에서 그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인자가 가장 대표적으로 들어오는 피처랑 나가는 피처의 크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해진다고 써 있죠.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피처가 지금 우리 앞에 정의된 코드에서는 두 개 들어오고 두 개 나가는. 왜냐면 지금 이 모델 자체가 X1, X2에서 Z1, Z2로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두 개 들어와서 마지막에 죄송해요. 여기는 좀 다르게 했네. 여기서는 아웃풋 피처를 한 개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가 들어오고 한 개가 나가는. 그러면 이제 Y1, Y2가 아니고 Y1 하나만 있는 경우겠죠. 그래서 만약에 Y1, Y2를 둘 다 만들고 싶으면 이걸 2로 이렇게 수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피처가 지금 여기 두 개 들어오고 두 개 들어오고 이제 하나 나가는 형태가 여기에 두 개, 인 피처 두 개, 아웃 피처 두 개, 그다음에 여기서 두 개 받아서 마지막에 한 개 나가는 게 두 개 나가면 오른쪽이 되고 만약에 한 개 나가면 여기 Y가 하나가 되는 그런 형태로 모델이 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인 피처, 아웃 피처라는 걸 파라미터로 받고 다른 말로 아그멘트라고 하죠. 그다음에 또 바이어스를 쓸 건지 이제 바이어스를 안 쓸 수도 있어요. 여기에 equal하고 true는 이제 보통 파이썬 함수에서 옵션을 기본으로 true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정의를 안 하면 이걸 안 넣어주면은 무조건 true가 되는. 네. 이 앞에 있는 거는 이걸 안 넣으면은 디폴트 옵션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안 넣으면 자체가 이제 에러가 나서 함수가 이 클래스가 디파인이 안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넣어주면 그냥 true가 되는 보통 이제 바이어스를 사용하니까요. 이거를 이제 넣고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NN 모듈에서 리니어 레이어를 정의를 하게 되면 여기 베리어블의 웨이트랑 바이어스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아까 모델을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 W랑 바이어스를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코드에는 여기 생략했는데 제가 랜덤하게 어떤 그냥 임의의 값을 랜덤하게 랜덤을 지정했잖아요. 거기서부터 학습을 시작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 W랑 바이어스 값을 먼저 저장하고 있는 그 모델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냥 W랑 B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는데 이 모델에서는 이게 뭔가 클래스 안에서 뭔가 놀고 있으니까 그 클래스 안에서 정의된 값들 그걸 어트리뷰트로 그러니까 클래스 안에 정의된 변수로 이런 식으로 저장이 돼 있어요. 이거를 확인을 해보려면 이런 식으로 아까 피처가 두 개가 들어오고 두 개가 나가는데 좀 헷갈리니까 여기 두 개가 들어오고 세 개가 나간다고 만약에 정의를 하면은 여기에 웨이트 이렇게 프린트 해보면은 얘가 행열이니까 3 바이 2, 쉐입이 3,2인 그런 웨이트가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웨이트를 만약에 A라고 하면은 인풋이 만약에 X가 뭐 X1, X2가 들어오면은 여기에 3바이 2 매트릭스가 곱해져서 결과적으로 G1, G2, G3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겠죠. 왜냐면 이게 3바이 2 곱하기 2바이 1이니까. 그래서 어, 이 리니어라고 하는 걸 정의했을 때 요 클래스 객체는 요 클래스를 정의한 요 객체는 안에 웨이트도 가지고 있고 이제 LL.점 뭐 바이어스 하면은 여기에 바이어스 값도 가지고 있고 이게 다 숫자를 보시면 뭔가 이게 랜덤한 값 같잖아요. 근데 이게 랜덤하게 정의된 값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나중에 이거를 초기화를 어떻게 랜덤하게 잘 할 건지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클래스 안에 변수로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계산을 해줄 때 사실
LL에다가 여기 x라고 만약에 제가 정의했으면 x 뭐 데이터, x 데이터라고 많이 이건 그냥 예시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x 데이터가 두 개가 들어있으면 여기 이 클래스의 객체에서 이렇게 하면은 어, 이 객체를 바로 함수로 사용하면은 이거는 그냥 파이썬 문법인데 클래스의 콜 함수를 콜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좀 이따 보여줄게요. 얘는 이제 나중에 클래스 제가 보여줄 텐데 뭐 LL이라는 걸 정의할 때 이 리니어라는 요 클래스를 우리가 처음에 클래스하고 이렇게 정의한 클래스하고 뭐 리니어라는 대문자의 클래스를 정의한다고 하면 여기에 처음에 생성자 이름 뭐 생성자에 필요한 변수 뭐 in 피처, out 피처 이렇게 만약에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다음에 여기에 처음에 DEF하고 여기에 생성자를 먼저 정의하잖아요. IN, IT 이렇게 여기에 들어오는 요 아웃을 셀프를 먼저 추가하고 우리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은 없죠? 클래스를 혹시 클래스를 안 써보신 분 있나요? 클래스 써보신 분 클래스 안 써봤어요? 음. 어쨌든 이 셀프하고 여기 이렇게 변수를 받는다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 셀프.in은 뭐 in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하면은 이 클래스 안에 객체에서 요거를 가지고 있는 요거를 이제 변수로 저장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밑줄 두 번 그은 거를 우리가 보통 스페셜 함수라고 하죠. 이제 이런 건 굉장히 특별한 함수고 특별한 함수가 이 파이썬에서 이제 특별하게 처리해 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콜 함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있어서 콜 함수가 만약에 x를 인저를 받는다. 셀프도 같이 시작해. 보통 이제 이 클래스의 메소드는 셀프를 먼저 인저를 받고 그다음에 만약 x라는 걸 이제 입력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LL이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LL 이꼴 뭐 리니어 뭐 2,3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이 클래스의 인스턴스 객체잖아요. 그 인스턴스 객체를 그냥 가로 열고 한 함수처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의 객체를 함수처럼 쓰면은 이 콜 함수를 보통 불러와요. 그게 원래 그렇게 돼 있거든. 파이썬의 문법 자체가. 근데 콜 함수를 불러올 때 이 콜 함수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NN 모듈에서는 forward라고 이름을 부른 그 뒤에서 얘기할 DEF하고 이거 밑줄 안 이거 스페셜 함수가 아니라서 forward라고 하는 이 함수를 그냥 불러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거 맞춰가지고 하겠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인자로 받아서 forward라는 함수 안에서 방금 얘기했던 요런 계산들을 해준다. 네. 그게 이 LL하고 뭐 이렇게 인스턴스에 함수처럼 사용한 게 결국 여기 어떤 함수를 부르는데 그게 forward라는 함수고 그 forward라는 함수가 요 연산 만약 여기 안에 저장이 돼 있으면 in이라는 여기에 weight 이게 하면 이제 요 뒤에서 웨이트가 정의가 되겠죠. 요거 뒤에 코드에서 제가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히 다룰 텐데 이 셀프에 이제 들어오는 크기에 맞춰가지고 초기화된 웨이트를 정의할 거잖아요. 여기 셀프.점 웨이트 이게 정의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정의해서 뭐 랜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인 곱하기 아웃 이렇게 만들어진 이게 웨이트라는 변수가 저장이 돼 있으니까 이 클래스에서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죠? 어렵네요.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거니까 얘가 이 클래스 아의 생성자에서 분명히 이렇게 웨이트를 정의했을 거고 그 정의된 웨이트를 곱하고 그다음에 바이어스 더하고 하는 이 연산 그러니까 이 웨이트 곱하기 x 한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이렇게 안에서 코딩을 할 텐데 그 코드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모델에서 이 모델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 컨테이너의 그 형태로 만들어진 모듈 NN 모듈이라는 형태고 NN 모듈은 뭐라고 했죠? NN 모듈은 이거 시퀀서도 NN 모듈을 만드는 거 얘도 NN 모듈을 만드는 거 NN 모듈은 이렇게 그 안에서 forward라는 함수 안에서 이 연산을 리니어라는 연산을 하고 이 리니어 연산은 또 클래스의 객체 안에서 이 x를 받아서 이 리니어라는 요 객체 안에 저장된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여기다 x에다 곱하고 더하는 그런 걸 여기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NN 모듈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함수처럼 부르면 이렇게 지금 이거 모델이라는 객체가 함수처럼 불린 거죠. 함수처럼 부르면 아까 얘기했던 요 형태 nn 모듈에서 forward 함수가 실행되고 forward 함수 안에서 또 리니어 안에 있는 이 연산들을 또 안에서 그 원래 우리가 필요로 했던 그 리니어 레이어의 그 W 곱하기 다이어스 더하는 걸 여기서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정의하면 이게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리니어 레이어 씌운 거 아웃풋을 다시 두 번째 렐로 레이어에 넣고 렐로 레이어의 아웃풋을 또 리니어 레이어에 넣고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 이 포워드에서 계산이 되는 거랑 똑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델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넣으면 그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요 리니어 렐로 리니어라고 얘기했던 여기서 지금 리니어 시그모이드를 거친 아웃풋을 준다는 거. 그래서 그게 아웃풋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웃풋이 되고 그다음에 어, 이 옵티마이저.0라고 하는 거는 그레디언트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한번 이렇게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나면 그 안에 인자들에 해당하는 그 업데이트가 필요한 x가 아니고 우리가 업데이트가 하는 대상은 w랑 바이어스 b잖아요. 걔네들이 한번 그레디언트 값을 w면 이 w.grad라는 거에 가지고 있는데 weight면은 weight.grad가 있고 weight하고 아까 그 어떤 뭐 레이어의 웨이트면 웨이트에 또 그레드라는 이 안에 또 인자가 있어서 요 인자에 그레디언트를 저장을 하는데 얘네들이 이걸 하면서 한번 초기화 이걸 0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느낌의 액션을 한번 해줘야 된다. 요걸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뭐 요 끝에서 해도 돼요. 어차피 시작할 때도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로스 계산하고 로스를 계산한 거를 기준으로 백워드 한다는 거는 이제 미분을 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이 모델에 들어간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W랑 바이어스 거고 W가 여러 개 있고 바이어스 여러 개 있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 W 여러 개 각각에 대한 로스에 미분을 하고 그 각각에 대한 미분 값을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러닝에 곱해서 빼주고 하는 게 이게 일련의 과정의 전부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 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모델에 아까 여기 0 이게 뭐냐 했을 때 그게 0번째 레이어가 아까 리니어잖아요. 그 리니어라는 그 레이어에 웨이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에 해당하는 게 아까 시그모니까 넘어가고 두 번째 0번 0 그 인덱스에 해당하는 게 다시 들어가면 여기 얘가 0 인덱스 얘가 1, 2, 3 이런 식으로 아까 프린트한 걸 보면 이런 식으로 0, 1, 2, 3에서 얘가 첫 번째 그다음에 얘가 세 번째인데 그게 인덱스가 좀 0과 2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값의 웨이트를 우리가 프린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이트를 이렇게 바이어스랑 같이 이 모델에 바이어스랑 같이 저장을 해서 W1 바이어스 1, W2 바이어스 2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사실 웨이트가 어,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4개가 있는 2바이 4개가 있는 거죠. 얘가 W1이고 얘도 아까 두 번째 레이어도 2개 곱하기 2개, 2개 곱하기 1개니까 얘는 2바이 1이겠다. 요 바이어스도 1개 있고 이 바이어스는 2개가 나와야 되니까 2개가 이런 식으로 얘가 지금 그냥 하나의 변수가 아니고 2바이 매트릭스 4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그래서 실제로 안에서 계산하는 게 이렇게 돼요. 그 웨이트가 있으면 웨이트에다가 x를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고 원래는 아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죠? 음,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사실 제가 뒤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이게 a라고 하면 a 곱하기 x 이렇게 지금 얘가 색깔을 좀 얘가 a고 그다음에 얘가 x잖아요. 그럼 a 곱하기 x를 한 아웃풋을 이렇게 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걸 그냥 트랜스포즈를 취하면 ax 트랜스포즈 하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선형대수학인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모양을 따지면 이렇게 만약에 3바이라고 할게요. 뒤에는 2바이인데 헷갈리니까 여기에 x1, x2 이거를 제가 전체에 대해서 트랜스포즈 하잖아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x1, x2 그다음에 여기에
2 by 3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네, 어쨌든 그러면 이걸 다시 표시하면 X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근데 이게 죄송해요. 이게 사실 A 트랜스포즈 곱하기 X고 얘가 A 트랜스포즈 그 정의가 돼요. 그래서 어, 이게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라서 없어지는데 뭐 요거는 지금 요 노테이션 자체는 헷갈리시니까 그냥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뒤에서 곱해지는 x 잠시만요. 갑자기 헷갈리네. 이게 3 by 2 맞죠? 3 by 2에 2가 곱해지는데 음, 왜 이게 안 맞지? 어, 근데 이거 노테이션 자체는 지금 틀린 것 같아요. 아니다. x가 오케이. 요거는 맞는데 제가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X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면 음, 원래는 앞에서 제가 어떻게 표시했냐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설명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머신러닝에서 데이터는 이렇게 세로로 저장 안 하고 보통 이 데이터가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x1, x1, x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가 다른 샘플 쭉 있는 이런 식으로 이쪽 방향이 샘플이고 얘가 각각 빨간색, 파란색 해서 이렇게 여러 개 점들이 이쪽 방향으로 나열이 되고 좌표가 두 개니까 그게 이쪽 방향으로 보통 저장이 되고 얘를 보통 피처라고 하고 이쪽에 이제 데이터 뭐 n개가 있으면 n개가 이렇게 있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돼 있으니까 x랑 이 원래 w랑 처음에 w1 원래 곱하기 보통 이제 이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파이썬에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이렇게 그 골뱅이 이거 at 표시를 하거든요. x 이렇게 곱해줬으면 얘가 x가 위아래 이렇게 있을 때 x1, x 이렇게 있을 때인데 얘가 세로로 있으니까 이거를 트랜스포즈를 한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는 여기에 원래 이렇게 곱해진 w가 아니고 w1의 트랜스포즈가 여기 이렇게 곱해져야 원래 이제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의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이거 너무 어렵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W라는 이 웨이트에다가 이렇게 X1, X2를 세로로 놓고 곱해야 되는데 요거를 트랜스포즈 하면은 제가 아까 뭐랬냐면 요거 트랜스포즈는 왼쪽으로 오면서 트랜스포즈 요게 트랜스포즈 되면서 W1 곱하기 X1, X2 이거 전체의 이거 전체의 트랜스포즈는 X1, X2, W1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요거는 알겠죠? 요게 순서가 바뀌면서 보통 이제 매트릭스의 곱셈에서 트랜스포즈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순서가 바뀌고 안에가 트랜스포즈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x1, x2의 트랜스포즈가 가로가 이제 세로가 되는 이렇게 대칭 형태가 되는 대각선을 바라봐서 대칭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그래서 x에다가 w1의 트랜스포즈 하는 게 요 바티가 보통 면파에서도 이제 트랜스포즈 하는 거랑 똑같은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고 이렇게 곱하면 바이스 더하면 이제 이 로짓이 어떻게 되냐면 로짓도 이제 지금 두 개가 나오겠죠. 얘가 2 바이 2니까 이렇게 x 곱해서 여기 두 개가 z1, z2가 나올 텐데 z1가 이렇게 세로로 가로로 이렇게 쭉 저장이 되는 형태가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n 바이 2고 n 바이 2랑 2 바이 2랑 곱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n 바이 2가 나오는 어? 무조건 이제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를 위에서 아래로 쭉 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각각의 로직 대사가 이거
1 플러스 익스포넨셜 이제 곱하는 게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잖아요. 이 시그모이드도 우리가 지금 함수로 그냥 수동으로 이제 씌운 거고 시그모이드 씌운 이 값이 Z1, Z2의 이제 값이 변했겠죠. 얘가 뭐 양수면은 엄청 큰 양수면 1에 가깝고 0에 가까우면 이제 0.5가 되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에 가까우면 0에 가까워지는 그런 값으로 변한 게 이 h고 그럼 h도 두 개의 변수니까 그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이 h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나타내는 게 뒤에 있는 요거고 앞에 여기는 이 로짓이라고 하는 그 시그모이드를 씌우기 전에 있는 값. 그러니까 원래 x1, x2가 z1, z2로 입혀낸 요 값을 지금 요 좌표에서 그린 거예요. 근데 지금 앞에서부터 n개까지는 빨간색이고 그다음에 n부터 m까지는 파란색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요건 빨간색, 요건 파란색 두 번 나눠서 그린 거예요. 여기 앞에 인덱스가 무조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배치라고 나중에 부르는 그 데이터를 나누는 것도 무조건 첫 번째 엑시스 0에다 왼쪽에 놓거든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가져오기도 쉽고 뭐든지 이제 리스트처럼 접근하게 되면은 무슨 로짓이라는 어떤 덩어리가 있으면 로짓에 0 하면은 제 왼쪽에 있는 요거의 첫 번째 인덱스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데이터의 샘플은 가장 왼쪽에 놓는다. 샘플의 앞에서 n개까지는 빨간색이고 이게 x축, y축 그러니까 z1, z2를 그린 거가 되겠죠. 좀 복잡한 형태로 보일 수 있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그 원래는 아까 이런 모양이었다. 어디였지? 아, 다시 아예 빼버렸는데 원래 이렇게 가로 이렇게 돌아가 있어서 전체 꽉 차 있는 거가 이제 돌아가는 형태. 이제 이 2바이 함수를 2바이 매트릭스를 곱하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보통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돌아간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Z1, Z2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고 이거를 시그모이드를 씌우면 H죠. 이 H라는 걸로 바뀌고 시그모이드를 씌우면 얘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시그모이드는 무조건 0과 1 사이, 0과 1 사이 값으로 그리고 제가 전에 예제를 보였을 때 시그모이드라는 건 요걸 굉장히 요 부분을 굉장히 확대해서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쫙 이쪽으로 쫙쫙쫙 퍼지고 남은 거.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이쪽에 데이터가 없죠. 여기 없잖아요. 여기는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데이터 없고 그렇죠? 비슷하게 나오죠. 그리고 요거를 양쪽 끝을 이제 극단적으로 붙인 다음에 여기 안에를 확대해서 보면은 좀 더 분류하기가 쉬워지는 약간 그런 형태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선이 까만 색깔 선은 뭐냐면 그냥 x를 0에서 1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0에서 1까지 이렇게 변화시키고 그때 이제 W1, W2 여기 안 써 있는데 음, 이제 요거는 뒤에 코드를 보면서 좀 더 설명할게요. 요 까만색 선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래서 음, 그, 그 프랩에서 지난 시간 했던 좀 살펴보면 음,
아래 원이 요 디시전 바운더리 시각화 우리가 랩 1에서 옵티마이제이션 리니어 리그레션을 봤던 거 이거 봤고요. 그다음에 A는 디시전 바운더리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거를 보시면 앞에는 그냥 자세히 안 보셔도 돼요. 이거는 데이터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어, 아까 제가 봤던 거라서 이건 넘어가고 이제 여기 부분이 학습시키는 부분인데 이걸 실행시켜 보시면 시퀀셜에서 이렇게 두 개에서 두 개, 두 개에서 하나 이렇게 만들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로스 함수를 이렇게 클래스로 정의한 다음에 클래스에서 함수처럼 이렇게 부르잖아요. 얘도 로스 함수에 콜 함수를 쓰고 콜 함수에서 이 정의된 요 클래스 정의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제 계산을 해주겠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피처가 하나로 됐기 때문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쓰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 파이토치에서 로스에서 확인해 보시면 로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기서 정의된 아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찾아볼까요? BC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쓰고 얘는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아웃풋이 이런 식으로 하나일 때는 제가 전에도 수학적으로 동치지만 클래스가 두 개잖아요. 그 true, false 이렇게 A, B 두 개고 근데 A일 확률이 만약에 0.8이면 B일 확률이 0.2 이런 식으로 A에 대한 어떤 프레딕션이 나오면 B에 대한 프레딕션이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그냥 하나로 예측을 해주는 게 이제 바이너리 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가 두 개인 경우를 분류하는 경우고 얘가 만약에 이제 두 개인 경우에 이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지 못하고 멀티 클래스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써야겠죠. 그 경우에는 이제 여기 로스 중에서 나중에 한번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냥 크로스 엔터 플러스 요거를 쓰시면 돼요. 크로스 엔터 플러스 얘는 이제 클래스가 여러 개인 경우 근데 이렇게 만약에 바꾸고 얘를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쓴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제 y가 제가 아까 잘못 설명했는데 y가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식으로 y가 0, 1, 1, 0 이런 식으로 두 개 중에 하나 정의됐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고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데이터 y가 얘가 없고 요거 하나로만 이렇게 있는 0과 1로만 구별돼도 나머지 클래스가 자동으로 결정되잖아요. 1일 때는 true 또는 A라는 클래스고 0일 때는 뭐 false, B라는 클래스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0 또는 1로만 이게 각각 세트로 이렇게 이 데이터마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는 형태로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요 코드에서 이걸 크로스 엔트 플러스로 바꾸고 이거를 만약에 아웃 피처를 두 개로 한다 이러면 y의 형태가 바뀌겠죠. 지금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y 형태가 이렇게 0 또는 1로 이렇게 채워진다. 앞에서부터 절반은 1이고 나머지 절반은 0으로 돼 있는데 얘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형태로 바뀌어야겠죠. 사실 이제 정확히 말하면 요렇게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요 뒤에 있는 것처럼 바이너리 크로스 엔터프리스가 아니라 멀티 클래스일 때는 1, 0 아니면 0, 1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이거를 그냥 숫자로 만약에 세 개 클래스 있을 때는 100이라고 하는 이제 원한 인코딩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한 인코딩을 안 해도 얘가 자동으로 처리를 해줘요. 원한 인코딩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이제 인티저 인코딩이 있는데 인티저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요 클래스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냥 0, 1, 뭐 3, 2, 1 이런 식으로 아니 4개 클래스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클래스에 해당하는 숫자로 이렇게 정의하는 이게 인티저 인코딩이고 그 다음에 원하드 인코딩 같은 경우는 0이면 이제 1, 0, 0, 0, 1일 때는 0, 1, 0, 0, 그 다음에 3일 때는 0, 0, 0, 1, 그 다음에 2일 때는 0, 1, 0, 0, 1, 0 이런 식으로 죄송해요. 좀 지저분한데 다시 한번 정.
준원 어떻습니까? 이 y라는 그 우리가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인데 인티저 인클루딩이 있고 얘가 만약 예를 들어서 클래스가 4개다 하면은 어 0, 1, 3, 2, 0,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인티저 인코딩이고 그 다음에 원한 인코딩은 이 정답이라고 부르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요거에 똑같이 제가 만든다고 하면은 1, 0, 0, 0 4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가 하나, 둘, 셋, 4개 있는데 얘가 0번째 위치 그다음에 이거는 첫 1번이니까 0, 1, 0, 0 그다음에 3일 때는 얘가 0에 매칭되고 얘가 1에 매칭되고 얘가 3에 매칭되는 그다음에 2일 때는 0, 0, 1, 0 그다음에 다시 0이면 뭐 이런 식으로 1, 0, 0 클래스가 일단 하나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얘가 0번째 인덱스 1, 0 인덱스, 1 인덱스, 3 인덱스, 2 인덱스, 0 인덱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게 이제 원활 인코딩. 원활 인코딩이나 인티저 인코딩이나 예전에 막 이런 걸 구별해서 막 옵션 넣어줘야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바로 이걸 보고서 아이가 판단해서 이걸 알아서 이 로스 계산할 때 로스가 이걸 보고하는 건데 로스가 보고할 때 지금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0, 1 또는 1, 0 이렇게 원활 인코딩이 된 걸 필요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이런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안에서 그냥 이걸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인티저로 들어오네. 그럼 클래스가 이거 4개 중에 하나고 그게 숫자로 0, 1, 2, 3, 4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클래스가 4개인데 이렇게 돼 있구나 하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코드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냥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할게요. 그다음에 이걸 실행을 해보면 학습이 되고 또 후문에서 F쿨을 돌면서 학습이 되고 벌써 이거 엄청 빨리 돌네요.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서 엄청 빨리 돌고 학습시켰을 때 로스가 처음부터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처음에 0.7에서 이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아까 우리가 로그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확률에서 마이너스 다 더한 거를 이제 봤을 때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이제 아까 얘기했던 시각화를 했을 때 이제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데 제가 랜덤 그 토치를 그 시드를 정의한다고 했던 거를 저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드 정의를 안 했나? 모양이 다르게 나오죠. 이제 시드 정의를 여기서 안 했나? 앞에서 맨 처음에 코드에서 시드 정의를 하는데 그 시드 정의를 하면은 웨이트 값이 랜덤하게 정하더라도 같은 랜덤한 값을 내뱉기 때문에 사실 모양이 다르지 않게 나오는데 지금은 아까 제가 여기서 돌린 건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거랑 그냥 랜덤하게 시작해서 학습이 됐는데 뭐 얘는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 좋다라고 그 초기 값이 다르니까 이렇게 최적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이거 이제 마지막 구별하는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같이 보시면 여기 W1이랑 WB2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레이어는 제가 Y 값 하나를 여기서 보시면 지금 2개라고 했는데 제가 죄송해요. 요거는 하나를 만들어준다고 했죠. 이 2개가 아니고 하나를 만들고 그 나머지는 없이 이걸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사용하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이 Z1, Z2가 있으면 이게 웨이트 하나씩만 있으면 돼요. 만약에 2개면은 또 이거 쌍으로 2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건 하나만 구하기 때문에 W1, W2 그다음에 바이어스만 있으면 돼요. 이 W1, W2랑 바이어스 이게 두 번째 레이어라서 이게 2라는 숫자가 붙었는데 2라는 숫자는 이게 W 얘가 1, W2 이게 이름이 되게 비슷해가지고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가지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게 레이어 1을 얘기하는 거, 레이어 2를 얘기하는 거에 해당하는 지금 그 이름이에요. 이게 앞으로 잠깐만 돌려서 보시면 W2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아까
W1은 첫 번째 레이어. 이 모델의 0번지라면 첫 번째 리니어 레이어의 웨이트들이잖아요. 이 웨이트 이렇게 제가 가져온다 했었죠. 그다음에 이건 두 번째 레이어에 있는 웨이트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얘는 2 바이 2에서 4개 가지고 있고 얘는 2 바이 1에서 2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왜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2개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2개에서 2개로 가니까 4개 있어야 되고 2개에서 하나로 가니까 2개 곱하기 1에서 2개만 있으면 돼요. 또 2개만 가지고 있는 이 W1하고 바이어스는 하나만 있어도 되죠. 왜냐면 마지막에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요 2개랑 하나짜리가 이제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니까 어, 자세히 보면은 이건 사실 코드를 좀 더 가시화를 좀 제가 잘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뭐 좀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지만 이 W2를 잠깐 프린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 하나가 있고 이게 지금 이게 2개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바깥쪽에 하나가 더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쉐입을 보면 W2 쉐입 하면은 이런 식으로 1 바이 2죠. 1 바이 2에 1이라는 요 첫 번째 차원의 숫자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바깥쪽에 하나 가로 친 거니까. 그래서 벗겨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제가 이걸 다시 코드를 짠다면 W2 이퀄 하나 그냥 벗겨내고 W2 뭐 0. 왜냐면 하나 0으로 해서 그냥 이 바깥쪽이 벗겨지니까. 그럼 이제 2개가 들어있는 W2가 될 거고 그럼 이거 이렇게 지울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지금 따라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같은 코드라서 이 0, 0, 0 붙이면 그냥 하나 벗겨내고 그 다음에 얘가 첫 번째 변수 W1 얘가 W2가 되는 거죠. 왜 W2? 또 제가 이거를 좀 여기 설명을 하면은 미안해요. 여기 코드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얘가 뭐라고? 얘가 W1.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쪽으로 곱해지는 W1, 이쪽으로 곱해지는 W2. 그래서 얘가 W1, W2, W2다.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 이 W2가 이게 여기 나눠져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뭐가 되냐면 어, 이 수식을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거 x2는 마이너스 W1 나누기 W2 곱하기 x1 이게 P라고 한 거는 앞에 x1, x2가 있어가지고 학습시킬 때 쓴 게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좀 바꾼 거고 여기에 B 바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역시 하나 있고요. 이게 두 번째 레이어에서 2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여기에 곱하기 나누기 W2니까 이거를 이제 바깥쪽으로 다시 옮기면 W2x2 이꼴 마이너스 W1 x1 빼기 B죠. 이거를 이제 다 넘기면 어떻게 돼요?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W1 x1 더하기 W2 x2 더하기 B는 0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사실 원래 우리가 예측하고 싶었던 y1이고 이게 결국 y 햇이라고 할까요? 이게 y 햇이죠. 근데 이거는 아직 그거 뭐지? 그거 뭐냐? 그거 하기 전이에요. 그거 뭐냐? 시그모이드 씌우기 전. 요거 시그모이드 씌워가지고 최종 스코어가 나오잖아요. 최종 확률인 그 y 햇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는 y G라고 할까요? y1이 그냥 이거라고 할게요. y1이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예측하는 건 뭐가 돼요? 시그모이드 씌우니까 1 플러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y1분의 1. 얘가 최종 뭐 확률이라고 하고 그 확률 probability of 이게 빨간색 클래스 y가 클래스 1일 때의 확률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 이게 지금 이 위에 있는 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로짓이라고 부르고 여기부터 이제 이거 씌우기 전 시그모이드나 소프트맥스 씌우기 전을 제가 로짓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로짓. 그렇죠? 얘는 로짓이고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에 그 확률 값이죠. 이게 이제 스코어라고도 보통 부르고 뭐 아니면 여기서 그냥 y 해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확률이고 확률 probability고 그게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거고 이 로짓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 값을 가져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사이가 파서블 가능하죠. 근데 이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인풋이 로짓 Z 이거 지금 Z라고 하면 좋은데 y라고 했으니까 y1이요. 그 y1이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인데 얘가 0을 기준으로 이 시그모이드 함수가 얘가 1부터 0까지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0을 기준으로 가른다. 0을 기준으로 가른다는 거는 확률 값을 기준으로 빨간색은 이제 0.5의 확률보다 큰 거를 빨간색 클래스 1. 그다음에 이 왼쪽은 클래스 2가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0을 기준으로 제가 뭔가 하는 선을 그은 거거든요. 이 선이. 그죠? 이게 y0가 y1이 0일 때 x가 계속 변하고 y가 계속 변하니까 그냥 그거를 여기 위에다 이렇게 그려준 거지,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선이고 이게 직선이고 직선의 변수가 요거 두 개, x1, x2고 사실 여기서 엄밀히 말하면 z1, z2인데 제가 이름을 또 여기 x1, x2라고 여기서 정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 좀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되고 요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의 z1, z2예요. 여기서의 z1, z2가 0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건데 그 값이 어 그 값이 이거를 0에서 1 사이 값이라는 건 이 Z1, Z2가 시그모이드를 씌웠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죠. 뭐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고 액티베이션 씌운 걸 또 다시 조합해요. 어떻게 조합해요? W1과 W2를 곱하고 더해서 만들어진 이 값, Y라는 값. 값을 보고 그게 이제 Y라는 값은 하나 있는데 그 값이 이래서 제가 이 W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0인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는 이 Y가 크고 여기는 Y가 작은 그런 분포를 가질 거예요. 이게 결국 X 이제 Z1, Z2가 이 공간상에 여기에 공간상에 이렇게 분포가 있으면 각각의 Z1, Z2마다 Y 값이 있다는 거 이해가시죠? 그럼 그 Z라는 요 값으로부터 정의된 요 위치마다 이 위치마다 값이 있고 그 값이 크면 빨간색, 값이 작으면 파란색이 되는 거지. 그 기준이 뭐예요? 0. 0보다 크면 빨간색, 0보다 작으면 파란색으로 지금 된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걸 0으로 그린 거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지금 Z1과 Z2에 대한 직선이 이 정의된 까만색 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죄송해요. 이 Z1과 Z2를 W를 곱하고 다했을 더한 값이 이 각각의 위치마다 이 파란색, 빨간색 값마다 그 값이 있을 텐데 그 값을 이제 저 이 까만 색깔 선, 이 까만 색깔 선을 기준으로 요런 평면이 되거든요. 요렇게. 뭐 이거는 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네, 그냥 상상해보면 요 혹시 이해가 돼요? 또 까만 색깔 선을 가로지르는 어떤 하이퍼플레인 평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평면의 방정식이고 평면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 그게 평면의 방정식이잖아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이거 모르시면은 xy가 정해지면 이게 뭔가 값이 z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z라는 값이 공간상에 이렇게 평면이 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평면 중에 언제 z가 0일 때 쫙 자르면 저 이 까만 색깔 선이 된다는 거. 그죠? 이해 가시죠? 근데 그게 z가 0인 게 결과적으로 여기서 밑에서 보면 뭐냐? 시그모이드에서 0.5 확률보다 크면 빨간색, 0.5보다 작으면 파란색이 되게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잘 보면은 그렇게 딱 분류하면은 빨간색, 파란색이 구별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메이크 센스 한 거지. 이게 잘 오른쪽 왼쪽으로 퍼져가지고 만들어지게 웨이트가 잘 조정이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최종 우리가 구하는 이 빨간 색깔 파란색에 해당하는 그 스코어 값 y가 로짓이라는 그 값이 이렇게 잘 퍼지게 가장 좋은 거는 파란색이 요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하는 거에 멀수록 좋겠지. 얘가 잘할수록 이 빨간색은 요 까만 색깔 선보다 멀어지고 파란색은 요 까만 색깔 선보다 멀어지게 얘가 웨이트들이 조정해서 얘가 위치가 조금씩 변할 텐데 그 변하는 위치가 저 디시전 바운더리보다 멀수록 더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네, 물론 여기 노이즈도 있죠. 얘는 틀린 거잖아요. 이쪽보다 큰 거는 이제 파란색이라고 한 거는 얘는 정확도가 100%가 안 나온다는 얘기지.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디시전 바운더리로부터 이제 요 두 개의 투 레이어 뉴럴 네트워크를 시각화해서 학습시킨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실습을 이제 돌리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아까랑 좀 다르죠. 이게 랜덤한 초기화된 다른 웨이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걸 제가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서 요렇게 된 거를 이제 Z1 입장에서만 봤을 때 이 시그모이드가 그래서 요거를 본 거예요. 요 데이터를 이 Z1이라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시그모이드 씌우기 전에 이제 이해 가시죠? 그 값을 Z1만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죄송해요. Z2로 제가 생각한 것 같은데 이러면은 마지막 거를 했구나. 제가 뭐 잘 죄송해요. 이게 아니긴 한데 요게 아니긴 한데 여기서 요거를 제가 그렸네요. 죄송해요.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 방향이 지금 이쪽 방향에 이게 수직한 어떤 방향이 있다고 했을 때 수직한 방향이 아니고 Z1에도 어쨌든 이 Z1에 대해서 이쪽으로 잘라서 봤을 때 어, 근데 이거를 한번 죄송해요. 제가 이, 이 평면에 이게 설명하기 힘든데 어쨌든 이쪽 방향에서 이걸 나열하면 이렇게 되고 근데 이거를 아직 시그모이드를 씌우기 전이죠. 얘는 이쪽에 평면에 이게 평면으로 아까 그려진다는 거는 아까 시그모이드를 씌우기 전이거든요. 이렇게 평면에서 네, 이렇게 잘라서 봤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잘라서 봤을 때 이 데이터가 요거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멀면은 빨간색, 이쪽으로 멀면은 파란색이 되는 상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거기다 시그모이드를 또 씌우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시그모이드라는 것 자체는 값을 그냥 이렇게 움직일 뿐이지 순서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이걸 확대해서 본 다음에 이게 0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에 0.5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빨간색, 왼쪽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시그모이드가 씌워지기 전 이거는 마이너스 6부터 여기 플러스 3까지 있잖아요. 그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이제 이런 이동이 아까 여기서 봤던 것처럼 여기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이쪽으로 쫙쫙 퍼지는 게 여기까지 하고 이것 좀 다른 방향으로 본 건데 실제 시그모이드를 씌우면 이렇게 값이 그려진다. 여기까지 네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거 렐루 액티베이션도 한번 해보면 아까 시그모이드 했는데 여기 NN 밑에 있는 렐루라는 이 레이어를 불러오면 이 중간에 있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루로 바꿀 수가 있고 렐루로 바꿔가지고 똑같이 보면 금방 학습이 되고 이걸 똑같이 이제 해보면 이런 식으로 렐루는 조금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왜냐면 렐루는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은 지금 밑에 슬라이드 안 했는데 제가 잠깐 그러면 캡처해서 설명할게요. 미안해. 이것도 붙였으면 좋았을 건데 렐로의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얘가 그냥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Z1이 0보다 큰 거는 그대로 여기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도 그대로 남아있는데 네, 얘는 Z1 남아있어도 이 값은 남아있어도 Z2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다 0으로 이제 붙어버리네 이렇게 다 붙어버리고 이렇게 붙어버리고. 그러면 요거 중심으로 요쪽은 어차피 다 빨간색이 되니까 만약에 내가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렇게 그으면 어차피 여기는 다 여기 빨간색이었으니까 요거는 다 빨간색이라고 구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요렇게 그어진 거랑 같겠죠. 어, 요거랑 그래서 이게 정확히 따지면 요렇게 디시전 바운드가 있는데 이제 요 경계 기준으로 요거보다 큰 거랑 요거보다 작은 걸로 구별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렐루든 시그모이드든 요 공간상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선형 분류기로 마지막에 딥러닝이 구별해주게 만드는 게 딥러닝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선형으로 분류해주게 만드는데 결국 그거를 이제 언폴드 한다고 하는데 뒤로 돌려서 보면은 그 선형이 아닌 이 이렇게 쪼개가지고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이 웨이트를 곱하고 하고 바이어스를 씌우면 그다음에 릴레이로 씌우면 이렇게 선형으로 구별이 되지만
그거는 결국은 앞에 있는 어떤 복잡한 함수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연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원래 태초에 원래 데이터는 굉장히 그 분포가 비선형적이고 굉장히 잘게 잘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복잡한 함수로만 모델을 해야 되는 우리가 처음 배웠던 굉장히 단순한 뭐 요런 함수로는 절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 분포를 가지는데 그 분포를 가지더라도 그런 복잡한 함수를 이제 굽이 해서 바운다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딥러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우리가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복잡한 함수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뉴럴 네트워크가 어떠한 형태의 복잡한 함수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경계도 이렇게 다 뭐 우리가 보통 함수를 뭔가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뭐 익스포넨셜 함수를 뭐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있으면 뭐 익스포넨셜 함수로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2차 방정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함수를 막 생각해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게 이제 접근 방법이라면 이거는 이제 그 웨이트 곱하고 액티베이션 함수 씌우는 거를 잘 조합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약간 기계적으로 그 여러 개의 변수를 더해서 이렇게 아무리 복잡한 함수더라도 딱딱딱딱딱 잘 맞는 이런 함수 피팅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을 사실 했어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는 어떤 함수도 다 피팅할 수 있다. 그런 걸 간접적으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어떤 x에 대해서 아웃풋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것도 끝났나? 이것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네, 좀 뭔가 제가 값을 여기 다른 시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못 잡아서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여기까지 실습을 보여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어, 미분을 할 때 우리가 앞에서는 엄청 간단한 걸 했잖아요. 그냥 계속 제가 자꾸 돌아가는데 요거에 대해서 했고 요거를 미분을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로스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는 거지. 로스라는 게 있고 로스를 우리가 최소화하고 싶으니까 로스는 뭐의 함수? 뭐 요거가 들어간 이렇게 여기 들어간 함수고 그 들어간 함수가 뭔가 제곱이 들어있으니까 이 제곱 앞으로 빼고 이거를 만약에 W를 미분하면은 제곱 앞으로 빼고 여기에다가 뭐 요 앞에 있는 뭐 요게 들어가고 여기에다 요거를 또 이 무언가를 이제 W로 미분한 걸 이렇게 성미분, 건미분 해주잖아요. 요거는 이적분학인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잖아요. 요거 굉장히 단순한 거라서 진짜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했는데 근데 이런 미분이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그 미분이 요거만 해도 막 4개 씌우고 거기 시그모드 씌우니까 머리 아프거든요. 그 위에 되게 단순한 네트워크지만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뉴메리컬하게 계산하는 방법, 두 번째는 아날리티컬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뉴메리컬하게 계산하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이 x 만약에 w를 우리가 로스에 대해서 미분을 하잖아요. 이렇게 로스가 있고 l을 미분한다고 하면 얘가 만약에 지금 초기에 값이 3.3으로 만약에 뭐 0.3이라고 할까 0.뭐 4였다. 그 다음에 로스가 계산해 보니까 뭐 3.2더라. 이게 이제 있으면 이거의 변화량이니까 이거를 이제 0.4에서 0.41로 바꿔봐요. 그러면은 우리 W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W를 0.01만큼 더한 거죠. 0.01만큼 움직여 봤을 때 로스가 뭐 이런 식으로 뭐 3.2에서 3.23이 된다. 그러면은 로스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지 않죠. 커졌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0.4에서 0.41로 바꿨더니 로스가 3.2에서 3.23이 된다. 그러면은 로스가 증가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웨이트를 감소시켜야겠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갈 거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까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였고 이제 그거를 수치적으로 엄청 작은 걸 그냥 더해보는 거예요. 그때 왜냐면 이게 W만 알면 로스가 쭉쭉쭉 뒤로 계산이 되잖아요. 어차피 X란 데이터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수치적으로 그냥 작은 값을 변형시켜 보는 걸 이렇게 누메리컬 그레디언트를 계산한다고 하고 아날리티컬 그레디언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뭐에 이제 제곱이 있으면 이거 제곱을 만약에 뭐 W를 미분하면은 이제 이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이거 곱한 다음에 또 이거 곱한 거를 W를 미분한 걸 또 계산하고 이게 아마 이 안에 W가 숨겨져 있고 막 되게 곱해져 있는 게 많아가지고 되게 많이 계산을 하셔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그냥 어, 수치를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이걸 다 풀어가지고 도함수라고 하죠. 영어로 뭐 데리베티브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쭉 손으로 푼 거를 이렇게 요거 계산하고 계산해가지고 막 계산해서 넣는 거를 아날리틱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이건 느리고 대신 훨씬 더 구현이 쉬워요. 근데 우리는 밑에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우리가 배웠던 방법을 크게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미니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할 거고 어, 이걸 하려면 꽤 시간이 좀 걸리는데 약간 그냥 티저로 얘기하면은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세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데이터가 많을 때는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고 이거는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보는 게 아니고 일부만 뽑아가지고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청크에 대해서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어, 그 묶음을 묶어서 하는 걸 얘기하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는 하나하나 데이터를 계속 이제 업데이트 해나가면서 W랑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거 얘기했는데 배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전체를 다 계산을 웨이트를 해서 우리가 전에 로스 계산할 때 어떻게 했어요? 로스를 계산할 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쫙 봤잖아요. 기억나세요? 이제 로스 계산할 때도 로스는 i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 첫 번째 데이터에 로스, 두 번째 데이터에 로스 있어가지고 이게 그 합해가지고 n분의 1로 나눴잖아요. 우리 그 고양이 그 개구리랑 그 고양이랑 세 가지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세 가지를 각각 로스를 해가지고 평균 쳤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 개만 데이터 있을 때 그 평균 그냥 치면 돼. 근데 데이터가 만 개, 막 10만 개 있으면 그걸 다 평균을 못 치니까 어떻게 하냐면 1000개씩 끊어가든 100개씩 끊어가지고 로스 계산한 다음에 그럼 그 로스 그 데이터만 가지고서 X랑 Y에 대해서 W를 미분한 거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일단 해요. 그러면은 사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사실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안 하고 그냥 했다고 치고 넘어가고 업데이트 해버려. 그럼 업데이트된 W는 어쨌든 다 안 받지만 조금 뭔가 일부 데이터에 대해서 개선이 됐겠죠. 그걸 가지고 다시 나머지 그 두 번째 세트에 대해서 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이제 요 미니 배치 그레디센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로스를 i를 다 안 보고 나머지 묶은 것들끼리 보는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